지난 일주일간 전 세계 부모들의 걱정거리였던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이 텅 비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참가자 3만 7천여 명이 텐트를 걷고 대학교 기숙사부터 공공기관 연수원, 기도원까지 숙박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전국으로 흩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1,000대 넘는 버스가 기차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헬기와 경찰차 약 300대가 그 행렬을 에스코트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준비 부족에 태풍까지 덮친 잼버리. 정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체험 프로그램들을 급히 쏟아내고 있지만 100년 전통의 세계 청소년 야영축제가 갑자기 한국 관광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는 지적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에선 군대 가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잼버리 K-팝 콘서트에 출연시켜 만회해보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지만 오히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야영지에선 아직도 이동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먼저 정부가 총력 작전을 편 오늘 대이동 현장부터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간 묵었던 텐트를 철거합니다. 카트에 짐을 담아 끌고 갑니다. 참가자들을 태우기 위한 버스 행렬이 이어집니다. 4년 만에 열린 잼버리 대회 사상 유례 없는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면서 조기 철수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참가자 3만 7천여 명은 서울을 포함한 대전과 충북 등 8개의 시도로 흩어졌습니다. 숙소만 128곳입니다. 대학교 기숙사와 기업 연수원, 일부 기도원과 사찰까지 동원했습니다. 경찰 순찰차와 헬기도 동원됐습니다. 한꺼번에 수만 명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습니다. 일정이 늦어지면서 기다림은 길어졌습니다. 스승하고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전투 식량을 먹을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전달을 받았고. 버스에 탈 때까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We are going to Seoul again, so it's very disappointing. We are doing activities, and now we can't do anything right there. So only we are going to Seoul, and that's it. 떠나는 날까지 온열 증상을 호소하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그 잼버리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저희를 버려둔 것 같아요. 행안부는 숙소 이동이 모두 완료되면 차질 없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식사와 위생 상태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바로 참가자들이 이동한 숙소 중 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송도 연세대 캠퍼스에 박지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아직도 야영지에서 출발 못한 팀이 있던데 거기 머물기로 한 참가자들은 다 도착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2,000명 가까운 대원들이 머물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 벨기에에서 온 대원들이 1,2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대원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절반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도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 소규모로 참가한 나라들이 버스를 나눠 타고 오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목적지를 잘못 내려줘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e have to be at the Samsung Training Center. Samsung Training Center. Yes. 네, 일단 도착하고 난 뒤에는 거기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한 부분이 없습니까? 네, 일단 이곳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는 이 대원들이 학생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 차원에서 4박 5일 동안 전면적으로 도시락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일정을 하게 되는데 이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준비한 문화체험, 또 공장 견학, 또 시티 투어 같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반쪽 행사가 돼버렸는데 정부는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며 자화자찬한다고요? 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영국이나 미국은 일찍 야영장을 떠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태풍까지 겹치며 사실상 이 조기 전면 철수 반쪽짜리 행사가 되어버린 건데 이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또 퇴영식이 있는 금요일에 K-팝 콘서트가 열리면 또다시 다 모여야 하는 거죠.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빌려놓은 1000여 대의 버스로 잼버리의 모든 인원들을 이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또 한 곳으로 모이게 되기 때문에 안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느리고 강한 태풍 카누는 2002년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 루사와 닮았습니다. 당시 하루 87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피해가 컸던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나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태풍 카누는 시속 10에서 20km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볍게 뛰는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태풍이 시속 30km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느린 속도입니다. 카눈을 느림보로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 상황입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은 좌우 고기압을 비롯해 주변 기압계가 마치 말 안장처럼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선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바람도 타지 않고 천천히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뜨거운 바닷물은 카눈이 힘을 잃지 않게 계속 에너지를 실어줍니다. 덩치 큰 힘센 거북이. 이런 카누는 2002년 우리나라를 관통했던 태풍 루사와 속도가 비슷합니다. 당시 시속 15km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강릉에 하루에만 870mm가 넘는 물폭탄을 뿌렸고요. 재산으로만 따지면 5조 넘는 피해가 발생해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속도가 비슷하다고 해서 피해 규모를 단순 비교할 순 없습니다. 기상청은 20여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방제 인프라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전국에 폭우와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SPC그룹 계열사 샤니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또 기계에 끼었습니다.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질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부품을 갈기 위해 기계 안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20대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일이 있던 계열사의 노조는 이런 일은 제빵 노동자가 할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가 오늘 사고 소식부터 보도합니다. 샤니 빵 공장 안으로 근로감독관들이 들어갑니다. 취재진 접근은 막습니다. 공장 멈춘 거예요? 직원들도 황급히 자리를 듭니다. 저는 층이 달라서 몰라요. 혹시 들은 바도 없어요? 없어요. 오늘 오후 50대 여성 노동자 고모 씨가 기계에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동료와 함께 반죽통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반죽을 다른 통에 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 씨가 부품을 갈기 위해 기계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동료가 고 씨를 못 보고 리프트 내림 버튼을 누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노즐을 교체하려면 이렇게 허리를 좀 숙여서 그 기계 안쪽에 있어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못 보고 누른 것 같아요. 하지만 계열사 노조에선 고 씨가 하려던 부품 교체가 원래는 제빵 노동자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제 SPL은 안전 커버를 해놨거든요. 철망으로. 노즐 교체나 이런 거는 공무팀에 와서 해야지. 작업자들이 그걸 하면은 문제가 있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고 씨는 맥박을 회복하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강원도 양양 해수욕장들이 서핑 명소로 유명해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몰리자 클럽 거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클럽에서 밤새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는데 그 소리가 헬리콥터 소음과 맞먹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애꿎은 주민들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밀착 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가봤습니다. 서핑 명소로 알려진 강원도 양양의 한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까지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고 도로로도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2030 세대에게 이른바 핫플로 알려진 곳입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하고 노래에 맞춰 춤도 춥니다. 밤이 되자 이곳은 거대한 클럽 거리로 변했습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또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도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2차선 도로인데 지금 인파 때문에 꽉 막혀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잠을 설칩니다. 제 아들이 아침에 5시까지 맨날 일쳐요. 20대도 없어 깨나.
지금 시간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을 보시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요. 지금 뒤에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때문에 귀가 살짝 먹먹하고 또 조명도 화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뚫려 있다 보니까 소리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소음 측정기로 한번 재보니까 헬리콥터 소리와 맞먹는 100데시벨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규정상 밤엔 60데시벨이 넘으면 안 됩니다. 방에 있어도 시끄러운데 시끄럽다고 잘 안 해. 방을 쳐놓고. 인근 주점과 해수욕장 측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군데에서 크게 틀어버리면은 다른 가게 아예 다 묻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게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점점 소음도 올라가고 그 사람들한테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한다면 누가 사실 즐거운 마음으로 놀겠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잠깐 계속 릴레이처럼 줄였다 올리고 줄였다 올리고 줄였다 올리고. 경찰과 지자체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데시벨 이런 기준 이런 거는 양양군에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어렵고 처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양양에서 신고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인구해수욕장은 지난달 7일 개장 이후 지난 주말까지 총 111건의 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5건에 그쳤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이곳은 화려해지고 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겐 분위기에 취하는 신나는 밤인지 몰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힘겨운 악몽의 밤인지 모릅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